1월 23일과 24일에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에너지경제가 주관을 하고요.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2025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1월 4주차죠. 1월 4주차 정권 연장이나 정권 교체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을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아닙니다. 이게 보면 집권 여당의 정권을 연장한다가 3주차에서는요 48.6%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4주차에서는 46%로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는요 3주차 1월 3주차에는 46.2%로 정권 연장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4주차에는 49.1%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연장보다는 야당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차 범위 아닙니다. 오차 범위라는 게 여러분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잖아요. 그러면 6.2% 차이가 나야 됩니다. 6.2%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럼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보면 진짜 정권 연장에 대한 열망들이 굉장히 커졌죠. 2024년 12월 4주차만 하더라도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60.4%예요. 여당의 집권 연장은 32.3%고요.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1월 첫째 주 지나면서 줄어들고요. 1월 둘째 주 지나면서 그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권 교체는 52.9%고요. 정권 연장은 41.2%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3주차에 뒤집어졌죠. 46.2%가 정권 교체고요. 정권 연장은 48.6%. 그렇지만 4주차엔 다시 뒤집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시장은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조사한 거고요. 응답률이 8.7%밖에 안 됩니다. 8.7%면 굉장히 적잖아요. 게다가 조사 방법은 무선 97%, 유선 3%, ARS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보여줍니다. 그 추세는 정권 연장을 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많다는 뜻이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를 얼마나 망쳤는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경제를 박살냈잖아요. 최저임금을 41.6%나 올리고 여기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 68시간 일하던 걸 52시간 도입하니까 경제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또 임대차 3법 말도 안 되는 법을 도입을 해서 시장을 혼란시켜 놓고 지금까지도 그 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몰락했죠. 지금 최악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지금은 굉장히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국민들은 이 사실을 다 압니다. 이제 모르던 국민들까지도 다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또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또 계획경제 정책을 쓰겠구나. 적폐 세력을 기업인들을 다 잡아버리고 그렇게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는 이렇잖아요. 그런데 당에 대한 조사, 정당 지지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24년에 12월 둘째 주를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25.7%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졌죠. 예,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52.4%예요. 딱 2배입니다. 2배. 2배예요. 2배가 넘죠. 2배가. 2배가 넘는 정도로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12월 2주차는 줄어들고요. 3주차 줄어들어서 4주차를 가니까 예, 국민의힘은 30.6%가 올라가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45.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2025년 1월 3주차에는 46.5%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39%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면 7.5%가 차이 나잖아요. 7.5% 차이 나니까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보이니까 이게 여러분 오차범위 바뀝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의 지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일과성이다. 이게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쪽 야당 쪽에서 많이 나왔지만 4주차도 조사를 했더니 국민의힘은요 45.1%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41.7%에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답하는 응답하는 응답자들이 보수가 많았다. 좌파보다 보수가 많았다. 이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늘 말입니다. 응답자가 많든 응답자가 적든 진보가 많든 아니면 우파가 많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추세라는 거예요. 추세. 추세를 보면 말입니다. 예,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그 이후에 정권 경제를 완전히 망쳤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게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45.1% 1등 단연 1등입니다. 이게 1월 4주차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41.7%고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 예, 조국혁신자는 4.5%, 개혁신당이 1%, 진보당도 1%, 기타 정당도 1%, 무응답이 5.4%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론은요. 여론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위에 문재인 정부 때 워낙 망쳐놨기 때문에 그 망쳐놓은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동의를 못하는 거죠. 다시 정권 교체는 앞섰다고 하지만 그조차도 오차 범위 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는 것도 그만큼 국민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경제로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고요. 돈 퍼주다가 나라 경제 아작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 예,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삼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과거의 영광도 현재의 영광도 미래의 영광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흘러내릴 겁니다.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당, 그 정당이 우리가 밀어줘야 될 정당이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